안녕하세요. 오늘도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들려주는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말기 산골 깊숙한 어느 곳 사람 하나 드나들기 어려운 험한 고갯길 너머에 덩그러니 자리한 초가집 하나가 있었다. 그 집엔 20살 처녀 다미와 늘 기침을 달고 사는 그녀의 어머니 윤씨 부인이 살고 있었다. 며칠째 퍼붓는 눈에 초가지붕은 눈에 눌려 금세라도 주저앉을 듯 꺼져 있었고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은 바람에 흔들렸다. 방 안은 군불이 약해져 바닥이 다시 싸늘해졌고 다미는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장작을 더 밀어넣으며 말했다. 언니, 장작 더 넣어야겠어요. 방이 다 식었어요. 어찌 눈이 그칠 줄을 모르냐. 또 절이 쌓이는구만. 이러다 지붕이 눌려 앉겠다 야. 기침을 훅훅 쏟아내던 윤씨 부인은 이불을 턱 당겨 몸을 웅크렸다. 그때였다. 대문이 삐걱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다미는 조심스레 문가로 다가가 살며시 문을 열었다. 그곳에 한 사내가 쓰러져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칼, 도포는 눈과 진창에 흠뻑 젖어 있었고 입가엔 얼어붙은 핏자국이 엉켜 있었다. 숨은 희미했고 손끝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다미는 숨을 삼키며 소리쳤다. 언니,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냥 뒀다간 얼어 죽겠어요. 어서 드려야 해요. 다미는 온몸이 얼어붙은 그 사내의 팔을 부축했다. 그 사내는 겨우 숨을 몰아쉬며 중얼였다. 불빛이 보여서 여기로. 눈 위에 쌓여가던 그를 다미와 윤씨 부인은 방으로 데려갔다. 며칠간 다미와 윤씨 부인은 정성을 다해 사내를 돌봤다. 낡은 솥에 쌀뜨물을 우려내고 꽁꽁 언 손으로 죽을 쓰며 밤낮 없이 간호했다. 그러던 사흘째 사내가 마침내 눈을 떴다. 여긴 어디요? 사내의 눈동자가 천장을 더듬으며 입을 열자 다미는 놀라서 엉덩이를 들썩이며 다가갔다. 눈 속에 쓰러져 있었사옵니다. 마당에 엎어져서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날 저녁 다미는 쌀 미음을 조심스레 끓여 사발에 담았다. 벽 쪽에 앉아있던 윤씨 부인은 기침을 삼키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서두르지 말고 찬찬히 드셔요. 속이 아직 많이 놀랐을 테니. 사내는 고개를 숙여 미음을 한 숟갈 떠넣었다. 그러고는 고요한 눈으로 다미를 바라보았다. 그 눈길은 마치 낯선 책 한 권을 정독하듯 다미의 얼굴을 찬찬히 훑었다. 그러다 사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처녀, 성함이 어찌 되시오? 담이라고 하옵니다. 이 집 딸내미이지요.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고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다. 담이 참 고운 기운을 지녔소. 헌데 얼굴에 서린 팔자가 심상치 않구려. 예? 제가요? 처녀 얼굴엔 태어날 적부터 고난궁액이 서렸고 삼재팔란이 길게 드리워 있구려. 팔자는 타고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걸 바꿔줄 사람도 함께 정해져 있는 법이요. 사내는 이불을 턱 덮으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의 눈빛엔 단호한 확신이 어려 있었다. 나는 평생 사람의 얼굴을 보며 살아온 자요. 눈빛 하나, 턱선 하나에도 그 사람의 팔자와 품은 운명이 비추지요. 처녀 얼굴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 혼자 힘으론 그 길을 벗어나기 어려울 거요. 사내는 잠시 창밖의 흰눈을 바라보다 다시 다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붉은 기운을 지닌 사내를 만나야 하오. 그 사내가 이 집에 복을 드리고 처녀의 험한 삶도 함께 풀어줄 테지. 붉은 기운이요? 얼굴을 보면 그 붉은 기운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게요. 헌데 분명 그 사내는 겉으론 번듯하지 않을 것이요. 남노한 행색의 이름도 시원찮고 세상 사람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을 그런 자일 것이요. 그는 마지막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고 살짝 웃으며 한마디를 더했다. 허나 바로 그 사내가 그대 팔자를 바꾸고 이 집안에 복을 드릴 것이니 그 인연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시오. 그 말만 남기고 그날 밤 사내는 조용히 떠났다. 아무도 깨지 못한 새벽. 그의 발자국 위로는 다시 눈이 내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초가집 마당을 하얗게 덮었다.
그날 이후로 몇 달이 흘렀다. 눈은 녹고 산골짜기에도 어느새 봄내음이 퍼졌다. 다미는 윤씨 부인이 담근 파김치 2단지를 팔기 위해 장터에 나왔다. 김치단지 깨뜨리지 않게 조심하고 오는 길엔 장애들로 무 좀 사오너라. 집을 나서기 전 윤씨 부인의 당부가 아직 귓가에 맴돌았다. 그렇게 다미는 땀이 송골송골 맺힌 이마를 훔치며 장터 한켠에 자리를 폈다. 그때였다. 시장 한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야, 이 거지놈이 어디서 빈대부트려 들어와? 이게 미쳤나? 우씨, 냄새나. 저리 꺼져. 이 거지야. 다미는 시끄러운 소리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다. 몇몇 장사꾼들이 장터 모퉁이에서 누군가를 발로 걷어차고 있었다. 남루한 옷차림에 삐쩍 마른 사내 하나가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 위로 발길질이 거세게 퍼부어졌다. 이 거지가 내 좌판에 있던 떡 조각 훔치려는 거 보소. 봐요. 저 놈 손에 쥔 거 그거 내 거라고요. 배 고른 놈이 뭘 못하겠어. 그냥 내쫓아. 다미는 이상하게도 그 사내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 순간 사내가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온통 흙투성이었고 입술은 트고 피가 배어 있었지만 그 두 눈이 다미를 향해 번뜩였다. 붉은 눈동자. 분명히 붉었다. 햇빛 때문이 아니라 진짜 피피처럼 선명하게 붉은 눈이었다. 다미는 숨을 멈춘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머릿속에 퍼뜩 떠오른 건 몇 달 전 관상가가 남긴 그 말. 붉은 기운을 가진 사내를 만나야 처녀의 팔자가 풀릴 것이요. 설마 저 사내가? 그 순간 발길질을 당하던 사내가 기침을 하며 몸을 웅크렸다. 그 모습이 어찌나 처참한지 다미는 망설이다가 끝내 앞으로 달려나갔다. 그만 두세요. 제발 그만 좀 하시지요. 이러다 사람 죽겠습니다. 장사꾼들을 밀쳐내고 사내 앞에 몸을 낮췄다. 괜찮으세요? 일어나실 수 있겠사옵니까? 사내는 아무 말 없이 다미를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 속에는 분명 또렷한 붉은 빛이 일렁이고 있었다. 바로 그날 관상가가 말한 붉은 기운을 지닌 사내가 틀림없었다. 다미는 자기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이곳에 더 계시다간 또 다치실지도 몰라요. 사내는 눈을 천천히 깜빡이며 다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아주 느릿하게 끄덕였다. 다미는 사내의 팔을 조심스레 부축하며 장터를 빠져나왔다. 보퉁이에 담아왔던 파김치는 옆으로 밀려 있었고 지금 다미의 눈에 들어오는 건 오직 그 남루한 사내 하나뿐이었다. 초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쪽에서 낯익은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곧 윤씨 부인이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다. 다미야, 웬일로 이리 늦었니? 다미 뒤에 선 사내를 보고 윤씨 부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장터서 누명을 쓰고 매를 맞던 분이옵니다. 그대로 두었더라면 큰일이 날 뻔하였기에 모시고 왔사옵니다. 다미의 말에 윤씨 부인은 말없이 사내를 바라보았다. 헝클어진 머리칼, 낡고 얇은 옷, 퉁퉁 부은 손끝까지 하나하나 눈에 담듯 바라보다가 이윽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친 데는 없소? 윤씨 부인이 사내에게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다. 고복수라 하옵니다. 염치 없지만 하룻밤만이라도 머물 수 있다면. 윤씨 부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미에게 말했다. 뒷방에 불을 뗄 테니 어서 데려가 따뜻한 물에 얼굴부터 씻기거라. 그러고는 사내를 바라보며 살며시 웃었다. 누추한 집이오나 몸을 추스르기엔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저 마음 편히 계시오. 복수는 고개를 숙였다. 붉은 눈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던 자신을 아무 망설임 없이 받아주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다미는 복수를 방에 눕히고 조심스레 문을 닫았다. 윤씨 부인은 부엌가에 앉아 장작불을 다듬으며 물끄러미 딸을 바라보았다. 다마, 설마 그 관상쟁이 말이 떠올라 저 사내를 데려온 게냐? 윤씨 부인의 목소리엔 놀람과 염려가 뒤섞여 있었다. 정말이지, 그 사내 눈이 붉더구나. 다미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그저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헌데 그 눈을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붉더이다.
관상쟁이 말 그대로였어요. 윤씨 부인은 무어라 말없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곤 조용히 말했다. 참으로 기이하긴 하구나. 붉은 눈을 가진 사내라니. 잠시 정적이 흐르고 다미가 윤씨 부인에게 조용히 물었다. 저 사람 아버지 글방에 모셔도 괜찮겠지요? 누울 자리는 넉넉하고 아직 책도 그대로 있어서요. 그러렴. 행색을 보아하니 집도 없이 떠돌다 들른 듯하구나. 허나 그 관상쟁이 말처럼 사람이란 겉으로만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니라. 이 집에 들어온 것도 인연이겠지. 다미는 조용히 일어나 복수가 머무는 뒷방문을 열었다. 복수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린 채 눈을 감고 있었지만 문 앞 다미의 기척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 그날 밤 복수는 날없이 천장을 바라보며 책 냄새 가득한 방 안에서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아침 다미는 복수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갈 곳이 없다면 이곳에 잠시 머물러도 괜찮습니다. 저희 집이 누추하긴 해도 방 하나쯤은 있습니다. 복수는 조심스레 고개를 들며 말했다.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제가 뭐든 하겠습니다. 나무도 하고 물도 깃고 부엌일도 시켜만 주십시오. 다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이 방은 선비였던 제 아버지께서 글을 보시던 곳입니다. 지금은 책들만 잔뜩 쌓여 있어요. 복수는 문득 물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그 책들 제가 좀 봐도 되겠습니까? 다미는 놀란 눈으로 복수를 바라보았다. 글을 아십니까? 어릴 적 서당 근처를 떠돌다 버려진 책들을 주워다 보곤 했습니다. 글은 동량기로 주워듣고 익혔지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던 다미는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보셔도 됩니다. 아버지께서 보시던 책들이니 도움이 될지도 모르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던 윤씨 부인이 조용히 물었다. 자네는 혼자인게요? 어려서부터 떠돌이였습니다. 이 붉은 눈을 보고 다들 귀신이 들렸다며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살아왔습니다. 붉은 눈이 무슨 죄라고. 참 사람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모르지. 윤씨 부인의 말에 복수는 한참을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윽고 조심스레 고개를 들며 나직하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 살아오며 처음 들어봅니다. 울컥하는 복수의 등을 조용히 쓰다듬으며 윤씨 부인은 안쓰러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날부터 복수는 집안일을 도왔다. 산에서 나무를 해오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틈만 나면 글방에 들어가 책장을 넘겼다. 복수는 마치 목마른 자가 물을 만난 듯 방 안에 쌓인 책들을 하나씩 꺼내 읽기 시작했다. 그 붉은 눈으로 단 한 번만 보면 모든 글이 머릿속에 그대로 새겨지는 듯했다. 며칠 후 윤씨 부인의 기침이 점점 심해졌다. 밤에도 기침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쌕쌕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때였다. 복수가 작은 사발 하나를 들고 와 다미에게 건넸다. 이걸 드셔보시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글방에 있던 책 중 하나였습니다. 기침과 폐에 좋은 약재들이 적혀 있었지요. 집 주변에서 캘 수 있는 약초들을 다려봤습니다. 다미는 얼떨떨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다. 그제야 눈앞에 이 사내가 단순히 그를 아는 거지가 아님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자 복수가 다려낸 약을 먹은 윤씨 부인의 기침이 거짓말처럼 가라앉았다. 밤에도 잠을 잘 이루고 숨을 쉴 때마다 쌕쌕거리던 소리는 점점 잦아들었다. 복수야, 이 약이 어찌 이리 듣는단 말이냐. 살면서 이리 숨쉬기 편한 적이 없었다. 복수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글에 나온 대로 따라 해봤을 뿐입니다. 정말로 다행입니다. 그렇게 잠시 평온이 찾아오나 했던 어느 날, 대문을 쾅쾅 두드리며 거친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다. 윤씨 부인, 죽은 양반이 내게 빌려간 열량. 대체 언제 갚을 작정이시오? 마을 유지 윤삼석이었다. 땡볕보다도 더 무거운 기운을 두르고 마당을 훑었다. 내가 당신 서방한테 은 열량 빌려줬는데 말이야. 헌데 갚긴커녕 말 한마디 없이 덜컥 죽어버렸으니 그 빚 남은 식구가 물어내는 게 도리 아니겠소? 다미는 윤씨 부인의 앞에 바짝 섰다. 그 빚은
잊지 않고 있소이다. 허나 지금은 은전 한 입도 구할 길이 없어서 윤삼석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정갚을 방도가 없다면 당신 딸년을 내 집으로 들이시오. 종이 없어 일손이 딸리던 참이었소이다. 다미는 숨을 삼켰고 윤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딸을 가로막았다. 그때였다. 안채에서 복수가 조심스레 나왔다. 손에는 노르스름한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그 빚 이미 갚았지 않습니까? 윤삼석은 눈살을 찌푸렸다. 이놈은 또 뭐야? 어디서 굴러먹은 놈이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릴? 그 순간 복수가 조용히 종이 한 장을 꺼내 다미에게 건넸다. 여기 있습니다. 완문. 다미 아버지께서 남긴 책 속에 있었습니다. 다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펴보았다. 그 위엔 또렷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병자년 추석, 은열량 전액변제. 이 문서를 근거로 삼아 채무는 완납되었음을 밝히노라. 그 아래엔 윤삼석의 이름과 수결까지 적혀 있었다. 윤씨 부인도 고개를 들어 그 글을 바라보았다. 순간 입술이 달달 떨렸다. 병자년 추석이라면 그날이다. 너의 아버지 마지막으로 책 보퉁이를 안고 돌아오시던 날 집 앞에 거의 다 와서 그 자리에 쓰러지셨지. 그 글귀를 본 윤삼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그게 어디서 난 거야? 복수는 천천히 말하며 다미 곁으로 다가섰다. 며칠 전 글 방한 책더미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다미 아버지께서 책 한 권 속에 이 완문을 고이 끼워두셨더군요. 다미는 그 종이를 손에 꼭 쥐며 입을 달싹였다. 병자년 추석. 그날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날이에요. 아무 말 없이 돌아가셔서 빚도 갚지 못한 줄만 알았는데. 윤삼석이 우물쭈물 뒷걸음질을 치며 말했다. 그건 오래돼서 난 기억이... 복수는 윤삼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딱 잘라 말했다. 이건 분명 당신 손으로 쓴 수결입니다. 빚은 이미 다 갚은 일입니다. 거짓으로 사람을 모함하고 더는 이 집을 들쑤시지 마십시오.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한 윤삼석은 얼굴을 붉힌 채 땅만 내려다보다 말없이 돌아섰다. 다미는 조용히 입을 꾹 다문 채 완문을 품 안에 넣었다. 그 옆에서 윤씨 부인은 천천히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다. 그 양반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집을 지키고 가셨구나. 그러고는 윤씨 부인은 복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고맙구나, 복수야. 정말 고맙다. 며칠 뒤 다미와 복수는 장터에 함께 나왔다. 복수는 다미의 짐을 들어주며 주변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왜 그러세요? 다미의 물음에 복수는 말없이 어떤 좌판을 가리켰다. 그곳엔 산삼, 귀한 약재라는 글이 큼지막하게 붙어 있었고 수염이 덥수룩한 사내가 사람들을 상대로 여기들 보시고 가시오. 조상님이 물려준 산불이라오. 라며 고래고래 떠들고 있었다. 복수는 눈을 가늘게 뜨며 중얼거렸다. 저건 산삼이 아니라 인삼입니다. 네? 산삼은 뿌리가 저렇지 않아요. 가지 뻗은 방향도 다르고 색도 더 어둡습니다. 그 순간 복수는 좌판 앞으로 다가가 사내에게 물었다. 혹시 이것 어디서 캤습니까? 뭐야 이놈은? 사서 먹을 거면 사고 딴지 걸 거면 꺼져. 그러자 복수는 더 크게 말했다. 이건 산삼이 아닙니다. 전통 의서에 따르면 산삼은 세 갈래로 뻗은 잔뿌리에 중심축이 단단하고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깊은 노란빛을 띄어야 하지요. 하지만 이건 그 어느 조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장터엔 웅성거림이 번졌다. 사람들이 몰려들자 약재를 팔던 사내는 더듬거리며 도망쳤다. 그 모습을 군중 너머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이 고을의 현감이었다. 현감은 복수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자네, 어찌 한눈에 그것이 가짜라는 걸 알아보았나? 복수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답했다. 어릴 적 떠돌이로 지내며 버려진 책이나 찢긴 종이 조각들을 주워다 읽곤 했습니다. 의서도 눈에 익으면 곧잘 외웠지요. 눈으로 한번 본 건 잘 잊지 않는 편이라서요. 그 말을 듣던 현감은 문득 복수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붉은 눈동자에 시선이 박혔다. 한 걸음 다가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눈, 설마. 자네, 나이가 어찌 되나? 혹시 부모는 있는가? 복수는 난데없는 질문에 잠시 당황한 듯 눈을 깜빡이다가 말했다. 왜 그러십니까? 전 부모 없이 어린 시절부터 떠돌이로 살았고 누구 하나 가족이라 부를 사람도 없었지요. 그 말을 들은 현감은 이내 얼굴이 굳어지더니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손을 떨며 복수의 이마를 가리켰다. 혹시 자네 이마에 작게 점처럼 된 흉터가 있지는 않은가? 복수는 놀란 눈으로 조용히 이마를 걷었다. 그곳엔 흐릿하게 남은 작은 흉터가 있었다. 그걸 본 순간 현감은 주저앉듯 무릎을 꿇고 입을 틀어막았다. 맞다. 세상에. 바로 너구나 정우나. 그토록 찾아 헤맸는데 여기서 널 찾다니. 복수가 멍하니 그를 내려다보자 현감은 눈물에 젖은 얼굴로 복수의 손을 덥석 붙들었다. 넌 내 아들이다. 널 낳자마자 내 어머니가 붉은 눈은 귀신이 들린 팔자라며 점쟁이 말만 듣고 그 어린 널 버리라 하셨다. 그날 이후로 나는 네 소식을 찾아 헤맸단다. 허나 세상 어디에도 널 찾을 수 없었지. 아비 노릇 한 번 못 해준 게 그게 평생 한이었어.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순간 장터는 숨을 삼킨 듯 조용해졌고 주변 사람들은 복수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다. 현감은 벌떡 일어나 복수의 어깨를 꽉 끌어안았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 왜다. 비록 버려진 운명으로 태어났으나 이제는 내 아들로서 떳떳이 이고을의 이름을 되찾을 것이오. 그날 이후 복수는 관청에 등록되어 정식으로 현감의 자제로 인정받았다. 새 옷을 입고 머리를 가지런히 빗은 그의 모습은 전과 전혀 달랐다. 하지만 붉은 눈동자만은 여전히 선명히 빛나고 있었다. 며칠 뒤 다미는 시냇가 근처의 들판에서 약초를 캐다가 낯익은 인물을 만났다. 바로 그 관상가였다. 그는 여전히 헌갓을 쓰고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다미 앞으로 걸어왔다. 이제야 다시 뵙는구려. 다미는 놀란 얼굴로 인사했다. 어르신, 어쩌다가 여기까지. 그래요. 그 산에 복을 안고 올 사람이라 했지요. 붉은 눈은 하늘이 내린 징표라 했거늘 그 말을 이제는 믿으시겠소? 다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네, 그 사내가 우리 집을 바꾸었어요. 어멈의 병도 아버지의 누명도 다 그 사내 덕에 풀렸지요. 관상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웃었다. 그럼 됐소. 내 할 일은 여기까지니까. 그는 다시 지팡이를 짚고 먼 길을 떠나는 듯 뒤돌아섰다. 복수가 멀찍이서 다가와 다미 옆에 섰다. 햇살 아래 붉은 눈이 은은하게 빛났다. 다미는 그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다. 떠나지 마시고 이젠 제 곁에 있어주세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미의 손을 감싸쥐었다. 붉은 눈을 가진 사내와의 인연은 그렇게 복처럼 다미의 삶에 내려앉았다.